제가 잠깐 얘기한 거하고 반대 현상이 나타났죠. 그래서 두 변수 간의 그 시장 금리하고 그 unemployment 레이트 간의 상관계수를 한번 구해봤어요. 상관계수를 구해보니까는 이게 마이너스 그 0. 마이너스 값이 엄청 크게 나왔죠. 마이너스 0.757. 그러니까는 둘 관계는 반대로 움직인다는 게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값이에요. 상관계수에. 그래서 이제 상관계수라는 것은 이제 이게 상관계수 값이 플러스이면은 두 변수가 같이 움직인다. 한 방향으로. 하나가 증가하면은 다른 하나도 증가하고, 하나가 감소하면 다른 하나도 감소한다. 그런 건데 마이너스 값인가 반대로 움직인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왜 아까 이게 반대로 움직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는 어떤 변수가 먼저 움직이고 선행으로 움직이고 어떤 변수가 후행으로 움직이는지 그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생각난 건데, 그러니까 실업률이 일단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정부 당국에서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리를 낮추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는 실업률이 높아지면은 금리를 일단 낮추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언임플로이먼트가 선행으로 움직이고 그런 다음에 금리가 뒤에 그 금리가 그러니까 언임플로이먼트 레이트가 오른 상태에서 뒤에서 이제 금리가 내려가니까는 이게 반대로 움직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은 만약에 그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먼저 움직이고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먼저 증가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올라가면은 언임플로이먼트 레이트는 같이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금리가 높으면은 기업의 생산 활동이 져야 되니까는, 그러면 고용이 줄어들죠. 그러면 고용이 줄어들니까는 언임플로이먼트도 같이 올라가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먼저 움직이는지 혹은 unemployment rate가 먼저 움직이는 건지 어느 것이 먼저 선행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결과가 이제 그 상관계수가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는 제 생각에는 unemployment rate가 먼저 움직이고 이것을 올라간 unemployment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서 금리가 내려가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 그래서 둘 간에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그 형태가 나타나지 않나 하는 추측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관건이 되는 거는 뭐냐면은 어떤 변수가 먼저 움직이느냐, 선행으로 움직이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하나 명령문을 AJ412TS에다가 read leg라는 명령문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변수를 두 개 집어넣는 거죠. unemployment rate 먼저 사용법을 볼게요. read leg하고 read leg하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하면은 그 변수에 대한 설명서가 나와요. 이게 어떻게 만든 거냐면 x가 1, 2, 3, 4, 5, 6, 7, 8, 9가 있고 y가 1, 2, 3, 4, 5, 6, 7, 8, 9가 있을 때 read x 먼저 x, y 그리고 leg 3 이렇게 집어넣으면요. 그러니까는 관계가 4월달 넉 달 후에 y 변수의 값과 그리고 먼저 움직인 x 변수의 값 사이에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n 렉을 3으로 놨으면은 그러니까는 x 변수가 먼저 3개월 먼저 움직이는 거죠. 그런 다음에 1, 2, 3, 4, 5, 6, 7이 되고 3, 4, 5, 6, 7, 8, 9가 되는데 두 번째 거는요. 요거는 뭐냐면은 그 x 변수가 2달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y 변수는 2달 후에 이제 그 데이터가 영향을 받아서 움직인다 하는 움직이는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 번째 변수는 x 변수는 그대로 있고 y 변수가 한 달 후에 그 영향을 받아서 움직인다고 가정했을 때 상관계수죠. 그리고 레그가 이제 다 없어진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레그가 3인 거, 레그가 2인 거, 레그가 1인 거, 그리고 그 네 번째로 나온 것은 바로
현재 데이터 간의 상관계수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는 x가 1, 2, 3, 4, 5, 6, 7, 8, 9로 시작하고 y도 1, 2, 3, 4, 5, 6, 7, 8, 9. 그러니까 x가 변하면은 레그, 그러니까 뒤에 그 y 값은 뒤에 영향을 받지 않고 바로 같이 움직인다 하는 게 바로 네 번째 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데이터는 뭐냐면은 이번에는 y 변수가 선행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y 변수가 선행으로 움직이고 x 변수가 한 달 후에 후행으로 움직이는 거고, 여섯 번째는 x 변수가 먼저 움직이고 두 달 후에 후행으로 x 변수가 움직인다. 움직였을 때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각각의 케이스별로 상관계수를 구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절대값을 취한 상관계수가 제일 큰 게 바로 그 레그가 얼마나 되느냐 그거를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레그를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몇 번째 레그에서 누가 선행이고 누가 후행이고가 가장 명확하게 나타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그러니까 두 번째의 레그 값이 제일 크다. 절대값을 취한 상관계수 값이 제일 크다. 그러면은 그 무슨 얘기입니까? x가 선행이고 y가 후행이라는 의미이고, 그리고 x가 몇 달 먼저 선행하느냐, 두 달 먼저 선행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n 레그라고 적는 거는 뭐냐면은 n 레그는 그러니까는 요 계산할 때 x 값을 몇 달 먼저 선행으로 놓을까, 요거를 이제 계산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드 레그를 사용을 해가지고 어떤 변수가 먼저 선행으로 움직이는지 그거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df unemploy가 먼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 상관계수가 일단 마이너스 값으로 나온 거 보니까 df 그리고 irate 하고 n 레그는 한 5분기, 그러니까는 6분기로 할까요? 레그 처음에 주는 것을, 그러니까 x 변수 unemployment rate가 6기간, 그러니까 6분기 먼저 움직인다 가정하고 상관계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계수를 구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예.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자, 그럼 요 값을 이제 정리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카피해서 명령문이 unemployment가 먼저 나오는 걸로 했었죠. unemploy가 먼저 나오고 df에 unemploy가 먼저 나오고, 그런 다음에 df에 irate, interest rate가 후행으로 나오는 걸 먼저 했을 때, 여기서 상관계수 값을 쭉 봤을 때 가장 값이 큰 게 뭐냐면은 절대값을 취했을 때 요거죠. 요거 마이너스 0.839.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unemployment가 먼저 선행으로 나오는 것이 그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선행으로 나오는 것들에 비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 값들이 크게 나오죠. 예, 이 값들이 좀 더 크게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unemployment가 선행으로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구한 상관계수가 그 절대값을 취해서 봤을 때 이게 이제 그 값들이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선행으로 나왔을 때를 가정해서 구한 상관계수 값보다도 전반적으로 크니까요. 그러니까는 뭐가 선행이라고 판단할 수 있냐면은 unemployment rate가 선행인 게 맞습니다. 선행인 게 맞고, 그리고 그게 이제 몇 기간 차이로 가장 크게 효과가 나타나냐면은 2기간. 그러니까는 이게 분기니까는 그 석 달이 1분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먼저 unemployment rate가 움직이고, 그런 다음에 6개월 후에 interest rate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unemployment rate가 먼저 움직이고 6개월 후에 그거에 맞춰서 unemployment rate가 올라가면은 interest rate가 unemployment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서 interest rate가 줄어든다는 거죠. 감소하는 그러한 효과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내가 거꾸로 얘기했어요. unemployment rate가 먼저 움직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렇고, 그리고 요 그래프는 이제 대충 그린 거고요. 여러분들이 학회지나 아니면 어디 퍼블리시를 할 때 그림을 예쁘게 그려야겠죠.
그래서 gc+2라는 거를 사용을 합니다. gc+2라는 명령문을 사용하고요. 요것은 이제 그래프를 두 개 그리는 걸로 했는데, 이걸 한 개 그릴 때는 그러니까 요 선 그리는 게 한 개일 때는 요 AES라는 명령문을 따로 쓸 필요 없이 요거 관련된 거를 이런 식으로 씁니다. 많이. 예. 이게 뭐냐면은 요게 df2라고 앞에 놓은 거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고 AES는 뭐냐면은 AES는 aesthetics의 그 약자로서 미적인 뜻이에요. 미적이라는 아름다움의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x 변수를 지정을 하고 데이트 혹은 인덱스 df2를 보면은 여기 인덱스나 데이트가 있죠. 그래서 인덱스를 가지고 뭐 데이트 1을 하든지 아니면 인덱스를 하든지 상관없이 이렇게 하고 y는 인터레스트 레이트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 그리고 요 컬러는 블루, 그리고 사이즈는 0.8, 그리고 점9 요거를 그냥 비워두면 돼요. 왜냐하면 앞에서 여기 에스테틱스부터 점 8까지 여기에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아무것도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라인 그려라 하는 명령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엔터를 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라인이 나와요. 그래서 라인이 이렇게 나왔죠. 좀 여러분들 보면은 점9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이제 그려진 겁니다. 연도 나오고 2016, 18 해가지고 22, 24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죠. 여러분 딱 봐도 이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확 올라간 데가 어딘지 알겠죠? 이게 바로 코비드 19 터졌을 때 금리가 엄청 치솟았어요. 이게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그때 이제 경기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코비드 19 터졌을 때 경기가 엄청 안 좋으니까는, 그러다 보니까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는 이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누가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안 빌려주려고 그러죠. 그리고 설사 돈을 빌린다고 해도 이자가 엄청나게 이제 세게 물어줘야만이 돈을 빌릴 수가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그냥 급증을 했죠. 예. 자, 그렇고 시장 금리가 엄청나게 증가를 한 거예요. 자, 이렇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예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거 다듬어야 돼요. 좀 다듬으려면은 점 9을 여기 플러스를 남겨놓고 점 9에다가 엔터를 타이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즘 앞에서 플러스가 항상 뒤쪽에 남아야 돼요. 플러스 남겨놓고 엔터를 쳐서 점 9을 이쪽으로 보내요. 그리고 플러스 이 선에다가 그 포인트를 주도록 할게요. 그러니까는 점을 그리는 거예요. 포인트 해가지고 포인트하고 컬러는 블루로 하고, 그리고 사이즈는 한 1.3 정도 할까요? 이렇게 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다 점에 그 라인에 포인트가 생겨서 조금 더 예쁘게 나오죠.